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2021 네트워킹 앤 컨텐츠 딜리버리 분야를 말씀드릴 메가존 클라우드 SA팀 하수용입니다. 2021년 리인벤트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이 개선된 많은 서비스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네트워크 관련된 서비스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간의 아마존 웹 서비스의 네트워크 변전사를 알아보고 2021년 리메트 때 발표되었던 AWS 다이렉트 커넥트의 사이트 링크, 아마존 VPC IP 어드레스 매니저, AWS 클라우드 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머리로 발표된 내용이 2022년 우리의 AWS 네트워크 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웹 서비스의 네트워크 변천사입니다. 얼마 전 1월 6일이 서울 리전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처음 서울 리전이 생길 때에는 네트워크 서비스라고는 VPC, 다이렉트 커넥트, 라우터 3밖에 없었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옵션이 제한적이니 기존 온프레임 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독립된 서비스 일부만이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과 AWS 환경을 하이브리드 구성을 하더라도 멀티 VPC 연결의 여러 제한으로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싱글 VPC로만 구성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도 기존 데이터 센터를 허브 삼아 AWS 환경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만약 허브로 삼은 데이터 센터가 여러 곳이라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네트워크는 복잡해질 것입니다. 고객분들은 네트워크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원했지만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는 10개의 VPN 커넥션만 지원하며 100개의 라우팅 경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앙 관리는 여전히 IDC 네트워크 장비에 몫이어야 했습니다. 중간에 많은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만 2018년도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출시됨에 따라 메시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던 네트워크 환경을 중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어태치먼트는 5,000개를 지원하며 이는 기존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의 제약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연결의 라우팅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 라우팅의 연결의 가시성을 제공받았습니다. 기존처럼 더 이상 VPC 피어링 혹은 서드파티 VPN 솔루션으로 라우팅을 구성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출시는 AWS 환경과 외부 네트워크 연결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연결 지점이 많아지면 그만큼 관리도 어려워지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시성도 떨어집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도입하게 되면서 브랜치 오피스에 대한 연결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인입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여러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였던 허브 역할을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대체한 것입니다. 또한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Accelerated Site-to-Site VPN 기능이 출시되면서 해외 브랜치 오피스의 VPN 장비는 AWS 엣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로컬 네트워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네트워크를 AWS 글로벌 백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브랜치 오피스의 사용자들은 그들의 레거시 환경에 접근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DC를 거쳐 돌고 돌아 들어왔던 트래픽들이 다이렉트로 AWS로 인입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 AWS 리전 내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 구성되고 모든 네트워크의 중심을 AWS 리전에서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AWS 환경 내의 네트워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출현으로 VPC 간의 트래픽은 좀 더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트 웨스트 VPC2 VPC 네트워크 구성이나 노스 사우스 VPC2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트 구성도 손쉽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가속화한 것이 GWLB와 네트워크 파이어월이라 생각합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GWLB의 조합으로 손쉽게 인아웃되는 트래픽에 대해 라우팅을 수정하여
전체 트래픽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네트워크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일 AWS 리전에서 다중 VPC를 통한 네트워크 통신을 살펴보았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 피어링 기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 지역이 다른 다수의 VPC와 다수의 VPC 간의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라우팅 테이블은 각각의 VPC 라우트 테이블에 정의해 주어야 했고, 통신이 안 된다면 문제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 피어링 기능을 통해 서로 다른 리전의 다수의 VPC끼리 네트워크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트래픽은 AWS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며 퍼블릭 인터넷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네트워크 공격이나 디도스 공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리전 트래픽들은 VPC 피어링 기능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하므로 암호화 처리됩니다. 안정적인 레이턴시를 가지면서 인터리전 간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죠.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피어링 기능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서로 다른 리전의 다수 VPC끼리 통신만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지사, IDC, 공장을 가진 회사들은 가까운 AWS 리전 VPC의 워크로드들을 올려서 통신하고, 필요시 HQ가 있는 리전의 VPC와도 손쉽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이렉트로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AWS 리전 네트워크를 거쳐야겠지만, 일부 지역의 지사들은 퍼블릭 네트워크로 HQ 오피스와 통신하는 것보다 통신 품질이 좋아져서 일관된 레이턴시를 보여주어 성능 향상이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엑셀레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엑셀레이티드 사이트 투 사이트 VPN 기능은 HQ가 있는 AWS 리전과 다이렉트로 통신하되, IPsec VPN을 AWS 엣지에서 수립하여 기존 퍼블릭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021년 리인벤트 전까지의 AWS 네트워크 환경의 변천사를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리인벤트에서는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이제 2021년 리인벤트에서 네트워크 관련되어서 발표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AWS 다이렉트 커넥트 사이트 링크입니다. 저는 AWS 다이렉트 커넥트 사이트 링크 서비스를 보면서 AWS가 참 기존 서비스를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를 잘 만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였습니다. 처음 2012년 다이렉트 커넥트를 발표했을 당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초점을 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2017년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출시하였을 때는 멀티 어카운트, 인터리전에 대해서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강화해서 네트워크를 좀 더 쉽게 연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2019년 다이렉트 커넥트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지원하게 되면서 AWS 환경으로의 네트워크 중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브랜치 오피스와 데이터 센터들은 AWS 리전 내에 위치한 트랜짓 게이트웨이에서 라우팅을 처리함으로써 상호 간의 통신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나 브랜치 오피스들은 다이렉트 커넥트와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네트워크를 중앙화한다고 하더라도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피어링 연결을 해야 해서 네트워크가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사용하기가 더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AWS는 2021년 다이렉트 커넥트 사이트 링크를 발표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소시켰는데요. 다이렉트 커넥트의 사이트 링크는 글로벌 지사, 데이터 센터에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말인 즉슨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와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중앙화했을 때 AWS 리전까지 트래픽이 인입되는 네트워크 구조였다면, 이제는 DX 로케이션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US 브랜치 오피스에서 도쿄 브랜치 오피스로 네트워크를 통신해야 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다이렉트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다면 AWS 리전에서 서드파티 솔루션이나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라우팅을 걸어주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US에서 도쿄로 트래픽을 전송할 뿐인데 라우팅을 해줄 수 있는 특정 AWS 리전에 트래픽이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이트 링크를 사용한다면
DX 로케이션에서 지점 간 라우팅을 지원하게 되므로 특정 AWS 리전에 트래픽이 인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좌측과 같이 통신하였다면 사이트 링크를 이용하게 되면 우측과 같이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를 통해 풀메시 연동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프라이빗 VIP를 사용하시던 트랜짓 VIP를 사용하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퍼블릭 프라이빗 VIP에서는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리모트 브랜치 오피스 혹은 여러 데이터 센터를 풀메시 형태로 연결하여야 할 때 각각 지점대 지점으로 VPN 혹은 SD-WAN, MPLS를 이용하여 연결하실 필요 없이 다이렉트 커넥트의 사이트 링크를 사용하신다면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AWS DX를 통해 해당 지점의 DX 로케이션에 연결하고 DX의 버추얼 인터페이스에서 사이트 링크 옵션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일부분만 메시 토폴로지로 구성하고 일부는 제외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법인이 달라서 상호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하면 안 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링크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버추얼 인터페이스에서 사이트 링크를 비활성화하면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는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통해 학습된 온프레미스 IP를 다른 사이트 링크가 활성화된 버추얼 인터페이스에 전파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예를 들면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라든지 트랜식 게이트웨이에만 전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점 대 지점의 연결이 일부 격리시킬 수 있으며 오직 AWS 리소스와 지점 간의 연결만 가능해집니다. 사이트 링크의 요금은 다이렉트 커넥트의 버추얼 인터페이스에서 사이트 링크 기능을 활성화한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금액과 사이트 링크를 통해 지역 간 흐르는 트래픽의 양에 따라 비용이 측정됩니다. 이제 VPC IP 어드레스 매니저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VPC IP 어드레스 매니저 서비스는 AWS 워크로드에 대한 IP 주소를 보다 쉽게 계획, 추적 및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VPC의 기능입니다. 과거에 엑셀 파일을 통해 IP 주소 관리 대장을 수기로 관리하셨다면 이제는 IP 어드레스 매니저 기능을 통해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대표적으로 우선 오거니제이션과 통합시켜서 조직 전체의 IP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일 계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BIO IP가 작년 서울 리전에 GA되었는데요. 잠시 BIO IP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시던 IPv4, IPv6 퍼블릭 IP 대역 중 전체 혹은 일부를 가져와서 AWS 환경에 일라스틱 IP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드레스 풀로 AWS 리전에 표기되며 고객분들은 풀에서 EIP로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O IP 기능도 IP 어드레스 매니저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VIO IP를 포함한 할당한 전체 IP 대역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해져서 이제 정말로 엑셀로 IP 관리 대장이나 별도의 관리 툴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IPAM 기능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IPAM을 특정 리전에 생성하게 되면 생성된 리전을 운영 리전이라 지칭합니다. I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색은 운영 리전에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옵션에 따라 여러 리전의 IP 대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콥은 IPAM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오브젝트입니다. IPAM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스콥과 퍼블릭 스콥이 생성되며 퍼블릭 스콥의 경우 BIO IP를 위해 존재합니다. 각 스콥의 아래에는 풀 개념이 존재합니다. 풀은 IP 레인지를 정의할 수 있으며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면서 탑 레벨 풀은 여러 리전의 리저널 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리저널 풀에는 관리자의 용도에 따라 IP 범위를 세부 지정하게 됩니다. 넷마스크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CIDR 최소값과 최대값을 강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옵션에 따라 VPC CIDR을 자동으로 식별하게 하여 VPC IP를 풀에 얼로케이션 합니다.
앞서 IPAM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능도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리마인드 드리자면 IPAM은 선택된 리전의 VPC IP 대역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IP 풀을 모니터링합니다. IP가 오버랩되는 것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IP 여유 공간이 소진되기 전에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과 연계하여 인계치 기반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능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특히 쿠버네티스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EKS 환경에서 VPC CNI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텐데 IP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IP를 덜 사용하는 아키텍처 구성을 하시거나 IPv6로 조금씩 넘어가셔야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에는 가시성을 상시 확보해 놓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IPAM 서비스의 요금은 관리되고 있는 IP 레인지 중에 액티브된 IP로 금액이 측정됩니다. 5,000개가량의 IP를 관리할 때를 예시로 들었는데 월에 약 972달러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2021 리인벤트에는 클라우드 웬 서비스가 주목받았습니다. 클라우드 웬 서비스는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환경을 연결, 통합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온프레미스 지사, 데이터 센터, AWS 내의 VPC들과 연결하는 통합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웬에서는 네트워크 폴리시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사용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 중앙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처음 이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유사하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다른 점은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일반적으로 단일 리전 내에 여러 어태치먼트들을 배포하는 형태로 네트워크 중앙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멀티 리전 지원을 위해 피어링 기능이 나왔지만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개념이라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링크 서비스의 경우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통해 리전을 거치지 않는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이지 네트워크를 중앙화해주거나 관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아닌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웬은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모니터링, 중앙 집중식 구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웬을 처음 사용하시게 되면 알고 계셔야 할 주요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클라우드 웬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생성되는 컴포넌트로 이후에 설명할 코어 네트워크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포함할 수 있는 싱글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코어 네트워크는 AWS에서 관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부로 어태치먼트가 포함됩니다. 클라우드 웬은 아직 다이렉트 커넥트의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어 네트워크의 어태치먼트로 정의되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SD-WAN을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트랜짓 게이트웨이 커넥트 기능이 연결됩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 커넥트 기능도 2021년 리인벤트에서 신규 기능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코어 네트워크 폴리시는 코어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MP라고 부르기도 하며 제이슨 정책을 통해 코어 네트워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정책서에는 4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코어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은 코어 네트워크가 동작해야 하는 지역을 정의하고 연결 방식을 정의합니다. 세그먼트는 네트워크 라우팅 도메인을 구성합니다. 세그먼트 액션은 세그먼트 간의 라우팅 동작 방식을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어태치먼트는 다른 어태치먼트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세그먼트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세그먼트 간의 쉐어를 허용하거나 여러 세그먼트 간의 라우팅 경로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세그먼트에서 VPN에 대한 액세스를 공유하는 등으로 말이죠. 어태치먼트 폴리시는 세그먼트 아래에 어태치먼트라는 개념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A 어태치먼트는
A 세그먼트에 속하라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어태치먼트 폴리시를 통해 어태치먼트들이 어떤 세그먼트에 매핑할 것인지에 대한 컨디션 값을 정의해서 논리 조건을 통해 매핑시킬 수도 있습니다. 코어 네트워크 엣지는 코어 네트워크 폴리시에 정의된 대로 리전에 생성되는 리전 연결 지점입니다. 또한 리저널 어태치먼트, 예를 들면 트랜짓 게이트웨이나 VPN, VPC들은 코어 네트워크 엣지에 연결됩니다. 마치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유사하게 동작하며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많은 속성 값들을 상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트워크 세그먼트는 코어 네트워크의 전용 라우팅 도메인입니다. 어태치먼트가 동일 세그먼트에 속해 있어야 기본적으로 라우팅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아이솔레이션 기능과 쉐어 기능이 있지만 그건 다음에 설명하고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로 전통적인 버추얼 라우팅 앤 포워딩 방식 혹은 MPLS 레이어 3 VPN 방식과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저는 개념적으로 트랜짓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을 어태치먼트별로 구분하고 어소시에이션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세그먼트를 통해 우리는 AWS 리전들에 대해 일관된 네트워크 구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태치먼트입니다. 코어 네트워크가 배포되고 코어 네트워크 폴리시가 적용된 후에는 어태치먼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태치먼트는 각 리전 코어 네트워크 엣지 내에 있는 세그먼트에 연결됩니다. 어태치먼트 지원 종류로는 VPC, 사이트-투-사이트 VPN, 트랜짓 게이트웨이 커넥트를 지원하며 향후 다이렉트 커넥트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WAN 서비스의 가격 정책은 코어 네트워크 엣지의 수, 각각의 코어 네트워크 엣지를 통해 전송된 트래픽에 대한 데이터 처리 요금, 각각의 코어 네트워크 엣지에 연결된 어태치먼트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트래픽 요금의 경우 어태치먼트에서 코어 네트워크 엣지를 통해 다른 어태치먼트로 양방향 통신을 하는 경우 전송하는 한쪽만 트래픽 요금이 과금됩니다. 이번 2021년의 리인벤트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의 니즈를 담은 서비스의 출시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비스가 2021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모든 네트워크 관련된 서비스는 아닙니다. 버추얼 5G나 트랜짓 게이트웨이 커넥트, 로드 밸런서의 듀얼 스택 지원, VPC, IPv6 네이티브 등 재미있는 신규 기능과 서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한 번에 다 소개드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네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앞서 업데이트로 말씀드린 다이렉트 커넥트의 사이트 링크를 통해 데이터 센터에서는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AWS 리전에서 트래픽을 라우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랜짓 게이트웨이 커넥트 기능을 통해 여러 SD-WAN 솔루션 벤더사와 손쉽게 브랜치 오피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엑셀레이티드 사이트-투-사이트 VPN 연결 옵션 외에 또 하나의 연결 방안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되며 고객분들께서는 기존에 사용 중이던 MPLS 네트워크망이나 데이터 센터 간 인터커넥션을 고려해 보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IPAM으로 AWS 오가니제이션 내의 모든 AWS 계정의 IP 관리가 가능해졌고 IP를 관리함으로써 오버랩 없이 필요시 라우팅을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클라우드 WAN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리전의 AWS 리소스와 전 세계에 걸쳐 분산된 데이터 센터, 브랜치 오피스, 공장 등을 연결하고 세그먼트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분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WAN 환경을 AWS를 통해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 관련 보실만한 유튜브 영상을 링크로 남겨두었습니다. AWS 환경의 네트워크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하수용이었습니다.